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도 세 자릿수 증가를 보여 5천 명을 넘겼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812명입니다. 정부가 어제 0시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른 수치입니다. 어제 오후 확진자가 374명 추가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5천 명이 넘었는데 아직 공식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28명입니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29번째 사망자는 더해지지 않은 수치입니다. 확진자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누적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별 확진자 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29일 하루에 900명 넘게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이후 사흘 동안은 600명대로 줄었습니다.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건 맞지만 향후 며칠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이번엔 국내 확진자들의 특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발생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일 텐데요. 방역당국의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60%를 넘었고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중국의 조사 결과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남성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분석입니다. 대체적인 분포는 양국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20대 확진자 수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대 확진자 비율이 유독 높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여성, 그중에서도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이 같은 차이점이 나타나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인데요. 국민들이 서로 간에 거리를 2m만 유지해도 전파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손 씻기와 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계속해서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조금 전 사망자가 또 늘어나 확진자는 5,186명, 사망자는 3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 위주로 진단검사를 하다 보니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아야 할 대구 시민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정부는 대구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됐다며 일반 대구 시민들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숨진 14번째 사망자. 숨지기 엿새 전부터 기침과 몸살에 시달렸지만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자녀들이 보건소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국 방문 이력이 없고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가 밀린 겁니다. 차라리 저희 엄마가 신천지였으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질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미리 갔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대구에서 진단검사는 2만 건 정도 진행됐는데 이 중 신천지 교인이 34%를 차지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신천지 교인 중 62%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아직 받지 못한 대구 신도는 4,200여 명, 40% 수준이지만 유증상자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검사의 우선순위를 일반 대구 시민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 실제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요청을 하셨던 일반 대구 시민들이 제때 검사를 받을 기회를 좀 놓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데는 대구 지역 전체로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증상도 없는 신천지 신도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일반 시민들 중 고위험군 환자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사망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위험군부터 좀 치료에 대한 자원을 집중하고 한편 지금까지 대구 일반 시민은 11,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1,300여 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KBS 취재진이 대구 시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외출한 시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었죠. 이처럼 격리 조치를 어기는 경우가 간혹 나타나곤 하는데요.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대구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우체국 주변에 있던 한 시민. 어제 KBS 취재진에게 발견됐는데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임이 경찰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결국 집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다시 격리 조치됐습니다. 나오시면 안 돼요. 전염이 되시잖아요. 나오시면 안 돼요. 경주의 한 대학생도 확진 판정 받은 후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고발됐습니다. 대구 지역 자가격리자 수는 현재까지 14,000여 명. 전국 자가격리자 수의 절반인데 공무원 1명당 평균 6명을 관리해야 합니다. 1:1 관리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자가격리 환자에게 2주치 위생물품과 비상식량을 지급하고 집 밖에 나가지 않는지,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지 매일 2번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치구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잘 챙기기 어렵습니다. 어제 있나 이런 거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장집이 있는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고 몸은 괜찮나 뭐. 제일 처음에 받았는 거는 쓰레기통, 소독제하고 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이 들어온 게 대구에서만 하루 평균 수십 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격리 환자 관리를 위한 전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 중이며 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의 외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마스크를 파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줄서기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줄만 서야 하는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공적 판매 6일째, 마스크 한 개 1,000원에 파는 백화점 앞은 대기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준비한 물량은 12만 개, 그래도 모자랍니다. 대구의 감기 때문에 도장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가족들까지 나와 2시간 기다림 끝에 마스크를 손에 넣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3명 와서 15개, 1인당 5개씩. 또 다른 공적 판매처 서울역,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찔끔찔끔 나오는 약국이나 우체국보다 대량으로 파는 이곳이 그나마 낫습니다. 저는 통화를 못 하겠어요. 공용품은 살 수가 없고요. 동네 약국 같은 데는 없고요. 하지만 백화점과 KTX역 판매는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또다시 약국과 우체국을 전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것도 보면 30분 내로 다 판매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시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 5,000원 이상씩 판매하니까. 도대체 이런 줄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2시간씩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조금, 노인들은 조금 정부에서 배려를 해.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마스크 구매 경쟁이 앞서는 겁니다. 정보력 빠르고 발 빠른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제 혜택을 보는데 노인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정보에서 취약되면 결국 공적 판매 비율을 100%로 높이자, 정부가 모두 사들여서 무상으로 지급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외된 분들은 살기가 힘드니까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그냥 방문해서 각자 받아갈 수 있도록. 어제 공적 판매로 풀린 마스크는 576만 장입니다. 정부는 수입도 검토 중이지만 주요 생산국들도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정부 대책에 시민들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를 했지만 보건용 마스크 공급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사람인 경우 다시 사용해도 된다. 없으면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한 건데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은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용 지침은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먼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볼 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 공간에선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했고,
감염 우려가 크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으면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사람에 한해선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다른 입장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다시 사용하지 말고 면 마스크는 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권고안은 배치됩니다. 마스크 부족인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인 사용 지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스크 재사용은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하루 이상 써도 된다는 건지 오염 우려가 적은 곳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기 어렵다며 각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앞서 정부와 함께 마스크 권고 사항을 내놨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새 지침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결국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사용 지침이나 이렇게 학문적이지 않은 의학적이지 않은 문제까지 언급하는 건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의사협회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사용 지침은 강화돼야 한다며 별도의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세계 곳곳에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인이 격리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1,200명 이상이 격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이르면 내일 신속 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흘러나오고 바닥과 환풍구도 때가 가득합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 항저우 공항에 내리자마자 격리된 호텔입니다. 녹물 나오는 그 물을 끓여 먹으라 그랬었어요. 처음에 호텔 격리하는 그 사람들이 3일 정도 히터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고생하다가 이렇게 코로나19로 해외에 격리된 한국인은 1,2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960여 명, 베트남의 270여 명이 격리돼 대부분을 차지했고 러시아와 카타르, 인도 등에서도 발이 묶였습니다. 여행 목적보다는 해당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차 방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는 이르면 내일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외교부 직원만 신속 대응팀으로 파견하고 대신 이들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별도로 격리시키지 않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외교부는 또 한국의 방역 노력을 알리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다시 한번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와 뉴질랜드, 몰디브 등이 한국 정부의 설득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주 노선에 적용한 항공기 탑승 전 발열 검사를 다른 노선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입국을 막는 지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지역은 입국 금지 37곳을 비롯해 격리 조치 37곳, 검역 강화 30곳 등 모두 10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개학을 2주나 더 연기하는 강력 대책이 나왔지만 어린이 청소년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원은 보내도 될지 PC방에 잠깐 간다는데 괜찮을지 고민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린이 청소년 확진자 실태는 어떠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북에서는 생후 45일 아기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4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미성년자가 잇따라 감염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전국의 0에서 9살 사이 환자는 34명, 10에서 19살 사이 환자는 204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각각 2명, 35명 늘었습니다. 다만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보다 코로나19의 발생 빈도가 낮고 증상도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성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타인과의 교류가 적어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확산 차단을 위해 개학을 3주나 연기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는데 자녀가 학원에 가도 될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보내도 될지 의문입니다. 보건당국의 권고사항은 분명합니다.
사회적 활동을 줄여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원이든 PC방이든 사람 많은 곳은 피해달라는 겁니다.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뭐 밀집된 공간에서 학원에서 학습을 한다든지 PC방이나 이런 데서 그 더 오염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배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가족 간 감염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집에서도 비누로 최대한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할 땐 코와 입을 가리고 환기를 자주 해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공기에 작은 찐방울이 오래 떠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환기를 자주 해주면 그 찐방울이 떠 있는 거를 이제 사라지게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는 함께하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 생길 수 있는 가족 간 충돌 문제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기상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은 평소처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강릉의 한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 중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죠. 다른 대학들도 대책 마련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학교 안에 선별 진료소까지 세웠는데요. 중국인 유학생 중에는 입국 포기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익대 교정 한쪽에 마포구가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역학조사서를 작성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또 관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학교 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대학은 우선 홍익대와 서강대 두 곳입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나 대구, 경북에 머물다 올라온 학생, 의심 증상이 있는 교직원들을 관리해 학내 감염을 막겠다는 겁니다. 자가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 관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스크랑 위생장갑, 체온계, 그다음에 기본적인 위생 물품들 그런 것들 키트로 만들어서 택배로 지금 신청한 학생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한편 입국을 미루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크게 늘어 우려했던 기숙사 포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홍익대 기숙사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현재 7명뿐이고 중국인 유학생이 3,800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희대는 110명만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입소하기로 했던 인원이 약 450명 정도 됐는데 110명 정도 입소한 거니까요. 실제로는 조금 덜 들어온 거죠. 기숙사 수용 부담은 적어졌지만 학교 밖에 사는 학생에겐 전화나 문자로 상태를 물을 수밖에 없어 대학들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눈과 비가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4도로 어제보다 6도 이상 낮아지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등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1도, 대전이 3도, 창원이 5도, 부산이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철원이 4도에 머물겠고 대전이 8도, 창원이 11도, 부산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 변화의 폭이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